안녕하십니까. 체크봉TV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공인중개사 시험 있었죠. 어떻게 다 좋은 결과가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모두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좋은 결과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또 축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이번에 두 분 정도가 합격을 하셔가지고 아주 기분이 좀 들떠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뭐한데, 사실은 중개사 시험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시험만큼이나 이제 새로이 또 일을 이제 시작하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보다도 더 실무가 훨씬 10배는 더 어려웠던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상을 어떤 걸 올릴 거냐면요. 공인중개사 이제 초보 시험을 보고 나서 이제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 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저한테 상의를 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 5가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초보 공인중개사가 고민을 해봐야 될 5가지 사항, 오늘 저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죠. 구독 감사합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후 고민해야 할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오늘 좀 저하고 얘기를 좀 드릴까 하고요. 자, 첫 번째 그 고민 내지는 제가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공인중개사 시험 실무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나요? 이거 까먹지 않으려면 제가 계속 책을 보고 내지는 이런 거를 계속 공부를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좀 가끔 듣는데요. 제가 냉정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공인중개사 시험 실무에 도움이 한 5에서 20% 정도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실무에 도움이 될 만한 공인중개사 시험 항목 중에는요, 일단은 세법하고요, 그 다음에 중개사법,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임대차 보호법, 이제 특별법이죠. 그거 정도는 실무에서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근데 이제 전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다 보면은 학개론이라든가 내지는 민법이라든가 공법이라든가 등기법이라든가 이런 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세무사분들이 더 정확하게 저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등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직접 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제 이론적인 것만 알면 되지 그 시험 자체가 실무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중개사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 같은 거를 따로 버리시지 마시고 제가 보기엔 옆에서 같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또 인터넷 잘 돼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기는 되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해마다 바뀌어요. 그거는 계속 공부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 실무에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20% 내지는 30% 미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중점적으로 그러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취업을 하실 때 내가 소공으로 하는 게 좋아요, 개공으로 하는 게 좋아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고 또 고민을 하세요. 물론 지금 자격증을 특별하게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그냥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따쳐 놓는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얘기가 크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소공으로 취업을 하실지 아니면 개공으로 개업을 하실지 그 부분이 되게 고민이 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이 없으시다면 일단 소공으로 최소한 3년 정도는 공부를 좀 이렇게 업무적인 공부를 하시기를 저는 권고를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똑같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최소한 길게 하면 5년 10년은 해야지 좀 그거의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최소한 계절이 봄부터 겨울까지 바뀌는 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돼야지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익히고 나서 개공을 이제 도전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습니다. 물론 그래서 그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바로 개공을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3개월, 6개월 만에도 개공을 하시긴 하는데, 제가 보시기엔 차근차근 올라가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시면은 실패의 확률이 좀 더 적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은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잘 만든다고 해서 음식점 경영을 잘하는 거하고는 약간은 또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인 사무소
갖다가 또 오픈을 하게 되면 세무 문제라든가 회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중개만 잘하는 거 가지고 자기 사무실을 가지는 거는 조금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소공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개공으로 도전하는 걸 권고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첫 부동산 취업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것이 좋을지. 자, 이 부분은 제가 하나의 챕터를 가지고 예전에 첫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어떤 게 좋아요 라고 제가 유튜브에 예전에 1년 전에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링크를 하나 해드릴 거고요. 요거는 뭐 개인적으로 제 이제 어찌됐든 간에 조언이지 뭐 또 정답은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 3번의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할 부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요 윗부분을 보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궁금하신 분은 다시 한번 링크를 타시고 그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네 번째, 사설로 하는 실무교육 받는 게 좋나요? 요거는 제가 좀 반반이에요. 사람에 따라서 이거는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돈을 버릴 수도 있어요. 기준 자체가 제가 봤었을 때 어떤 게 있냐면은, 실무교육을 예를 들어서 사설로 하는 데서 받는다고 하면 물론 좋겠죠.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이게 너무 쓸데없이 돈만 쓰고 시간만 버리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 경험이 조금 회사 생활이라든가 아니면은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업종 자체 내에서 일을 좀 하시는 회사 생활 경험이 제대로 된 데서 좀 있으시다 하시면은 제가 보기에는 실무 교육을 굳이 안 받으셔도, 왜냐하면 이 교육을 받으셔도 어차피 어떤 사무소에서 어떻게 취직을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맞춰 갖고 그 시스템에 맞춰서 새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 필요가 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 경험이 좀 많으신 분들은 굳이 이걸 받으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자 공부만 하다가 나는 사회생활 전혀 모른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지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 그래도 교육 차원에서 실무 교육을 받으면 조금 낫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회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굳이 실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부동산에 들어가서 어차피 그 교육 자체가 배우면서 하는 게 이제 실무 교육이에요. 근데 이 교육을 갖다가 돈을 주고 새로 받는다. 뭐 너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또 하는 게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직원을 여러 분 이제 겪다 보니까 너무 이제 사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진짜 뭐 커피나 이렇게 차를 대접하는 거, 전화 받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은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조금 실무 교육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후 고민해야 될 5가지 중에서 마지막 항목입니다. 공인중개사 비전이 있나요, 없나요? 사실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이제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이제 이 일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서 몇 년간은 진짜 빼박인데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부분은 좀 민감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뭐 저 역시도 지금 공인중개사라서 밥을 먹고 살고 있고 부동산 하고 있는데, 비전이 없으면은 제가 이걸 할까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또 왜 드리냐면은, 저는 2007년도에 자격증을 따고 제가 2006년도 7년도부터 부동산 공인중개사 일을 했는데, 그때도 제 주변에서는 야, 공인중개사 비전 없다, 이제 끝났다, 대기업에서 다 하고 큰 회사들이 다 뭐 할 거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시장 자체 내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또 살아남고요, 거기에서 없어지는 사람은 항상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후배들이나 아니면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가장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공인중개사 비전이 있냐 없냐? 자, 비전 있는 일을 그럼 여러분이 하시면은 거기에서 탑을 하실 수가 있나요? 자, 자기가 하기 나름이고요. 비전은 하기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뭐 17년, 18년을 해서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6개월, 1년도 못해서 문 닫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전이 있다 없다를 말씀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비전이 있냐 없냐를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지 잘 하는지를 갖다 연구를 하셔야지 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비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금 공인중개사 하시는 것보다 더 잘하고 내가 더 잘해서 남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 일을 하시는 게 맞죠.
저는 지금까지는 공인중개사가 제가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비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보다 더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하십시오 라고. 공인중개사 비전 있습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 후에 꼭 고민을 해야 할 5가지 항목, 물론 고민을 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제가 후배들에게, 초보 공인중개사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을 하는 5가지를 제가 오늘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공인중개사 시험 어려운데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작하기로 하신 거 잘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에게 화이팅을 빌어드리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